자, 그 다음에 DBA 이렇게 입식 높이를 기본으로 쓸 거다. 여기서 이제 1200 가장 많이 선호되는 게 지시선 빼겠습니다. LE 여기서 900 높이에서 지시선 빼시고 일반적으로 H는 900, 그 다음에 1200이 가장 선호됩니다. 일반으로는 900이나 1200 정도가 선호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900이나 1200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 기억해 주시고. 좋습니다. 여기 쇼케이스까지 좀 그려봤습니다. 쇼케이스 그리면서 좀 여러가지 쇼케이스를 같이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드레스룸 쇼케이스, 상업 아일랜드 쇼케이스, 그 다음에 냉장 쇼케이스까지 같이 그려보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침실 계획에서 침실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드레스룸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 같이 그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계획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복사하겠습니다. 침실 계획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여기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실 계획.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거실로 가겠습니다. 자,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거실 같은 경우가 뭐 영어로 리빙 룸입니다. 리빙 룸. 그리고 얘는 대표적인 공용 공간입니다. 주거 공간의 공용 공간입니다. 주거 공간의 필수 요소는 아니에요.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있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별표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막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오픈 공간이 중요하고요. 오픈된 공간, 열린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오픈된 열린 공간을 지향해 주시고요. 좀 이렇게 막는 분들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중앙이나 중앙, 코어 중앙에 모일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해 주세요. 알겠죠? 중앙에 모일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해 주세요. 그러니까 실 사이에서 뭐 방일, 방이, 방삼에 있다가 거실로 바로바로 모일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해 주시고, 자, 요거는 번호로 매겨야 되겠네요. 공간 배치. 자, 첫 번째로는 오픈된 열린 공간을 지향해 주시고, 두 번째는 중앙에 모일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현관 외부죠. 외부와 연결되도록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가기 위한 이 연결된 구성이 바로 복도예요. 복도. 알겠죠? 바로 다이렉트로 거실이 보이는 게 일반적인 판상형 형태의 아파트죠. 문 열면 이렇게 현관 지나면 바로 거실 보이도록 되어 있는 게 아파트먼트 일반 구조, 판상형 구조의 기본 사항이에요.
자, 현관에서 연결되도록 구성해 주시고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복도 같은 것들을 연결 통로 같은 거죠. 연결 통로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알겠죠?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자, 공간 배치 네 번째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는 외부 전경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창을 배치해 주세요.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거실창 같은 거죠. 그래서 외부 전경을 충분히 확보되도록 창을 배치해 주세요.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죠. 외부 전경을 이렇게 다 모여서 차를 마시거나 얘기를 하거나 외부 손님들이 왔을 때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그랬을 때 외부 전경이나 아니면 뷰를 감상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중정 같은 거예요. 중정. 알겠죠? 그래서 중정 또는 이거는 따로 적겠습니다. 자, 그래서 풍경이나 알겠죠? 외부 전경 등을 보여주기 위해 알겠죠? 실내 가드닝 나무를 거실 쪽으로 넣는다든지 또는 중정 등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중정 같은 것들을 많이들 보세요. 중정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정입니다. 그러니까 실내 공간에서의 외부, 알겠죠? 이 외부에서는 안 보일 수도 안 보이게 하는 게 좋겠죠. 외부에선 보이지 않고 안쪽에서만 보이는 이런 중정, 그래서 이런 중정을 연결하는 복도 계획을 잘 짜는 게 능력입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거실 계획. 우리 이거 중요한 것들 조금 했습니다. 오픈된 열린 공간을 지향해 주시고 중앙에 모일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해 주시고 현관에 연결되도록 구성해 주시고 얘가 복도를 통해서 가든 다이렉트로 들어가든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시고 외부 전경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채광을 창을 배치해 주시고 풍경이나 전경 등이 보인다면 그것을 위한 실내 가드닝이나 중정 등을 활용해서 극대화 시켜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주거 공간에서 거실에서 가장 필요한 가구는 모여서 앉아서 대화 나눌 수 있는 소파입니다. 그래서 소파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 기본 사이즈는 500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또 복사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이 위치를 조금만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소파까지는 좀 그려야 돼 가지고 얘를 좀 오른쪽으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조금 더 올리고요. 예, 좋습니다. 여기서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우선 소파. 오늘부터 이제 같이 공부합니다. 1인 소파 엉덩이 받침 기준 500으로 그립니다. 이게 소파가 500 정도 기준이라는 건 아주 일반적인 사이즈고
소파를 선택할 때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그래? 자, 소파를 선택하는 기준은 양반다리 하는지 여부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누워있느냐, 조금 깊은 소파가 있고, 좀 일반적인 소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양반다리를 많이들 하시니까 양반다리까지 하면서 접었을 때 조금 충분히 그 뎁스 깊이가 좀 확보되어 있는 소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냥 편안하게 그냥 좀 이렇게 기대는 정도 일반적인 소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소파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엉덩이 받침 기준 500. 그래서 엉덩이를 기준으로 그릴 거고, 자, 우리 소파 그릴 거기 때문에 얘는 지금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릴 겁니다. 자, 카페 같은데 소파를 배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00에 500 REC. 자, 그 다음에 500, 500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여기서 바깥쪽으로 100 하겠습니다. 옵셋 100, 옵셋 100, 바깥으로 100 해주시고, 얘 잡아요. 얘 잡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직교 모드로, 이렇게 직교 모드로 200만 밀어서 위로 올리세요. 위로 밀어서 올리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 가운데 트림으로 끊어주세요. 요게 일반 소파인데요. 일반 소파예요. 소파인데 얘를 하나 그려 놓으시고 카피 하나 할게요. 카피 아래로 카피 복사해 주시고 얘를 조금 더 잘 만들어야 돼요. 우리 시험에도 상업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소파나 의자는 여기 지금 프린트 되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야 됩니다. 이뻐야 되니까. 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모양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둥근 모서리 정도 조금 더 주는 거예요. 줘볼게요. R 값을 좀 줄게요. F 엔터 R 엔터 F 엔터 R 엔터 50. 그래서 50 정도, 살짝 둥글게 50 정도, 50 정도, 50 정도. 살짝 이렇게 좀 둥글게 둥근 쉐입을 조금 주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살짝 둥근 쉐입을 좀 줄 거예요. 알겠죠? 똑같이 F 엔터 요렇게 둥근 쉐입을 좀 주겠습니다. 둥근 쉐입을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둥근 쉐입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안쪽으로 쿠션감 줄 거예요. 옵셋 20. 그래서 20 정도 안으로 밀 거고, 얘는 가구 보조선 정도 굵기로 그려줍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20mm 정도, 옵셋 20mm 정도 안으로 밀어서 넣을 거예요. 20mm 정도. 얘도 가구 보조선 정도 굵기로 입체감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그릴 거다. 1인 소파. 일반적인 사이즈는 여기다가 표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 외워야 되니까 치수 표시합니다. DLI 클릭. 여기가 500, 여기도 500, 여기가 중요해요. 500.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도 700, 여기가 700. 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즈를 외우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요 정도까지는 그릴 거다. 자,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이것보다 훨씬 더 소파가 잘 그려진 잘 그려야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얘 지울 거예요. 얘 지워버리고, 자, 여기 500 기준으로 이제 복사하겠습니다. 2인 소파.
카피 2인, 그 다음에 카피 2인 소파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옆에 보니까 6인 소파예요. 그래서 6인 소파 만들게요. 카피. 가장 일반적인 게 4인이니까 4인으로 갈게요. 그냥 4인으로 가서 4인 소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렇게 2인, 뭐 3인, 4인 뭐인데 2인, 뭐 4인 정도 이렇게 만들면 나머지는 여러분 만들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만드시고, 자, 여기서 다시 사각형을 씌웁니다. REC. 이렇게 사각형을 다시 씌우시고, 바깥쪽으로 옵셋 100, 옵셋 100, 바깥쪽으로 100, 바깥쪽에 있는 거 잡고 델리트 하세요. 바깥쪽에 선이 두 개가 있으니까 지워주시고, 여기 가운데 잡고 얘를 200만큼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서도 모양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F 엔터. 둥근 모서리, 둥근 모서리, 둥근 모서리, 둥근 느낌으로 조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도 둥근 모서리, 둥근 모서리, 둥근 모서리 조금만 모양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는 뭐 주면 안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옵셋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20. 모양을 살짝만 줄게요. 20, 20, 20. 그 다음에 나머지 가구 보조선 정도 굵기 줍니다. 가구 보조선 정도 굵기 줍니다. 적어도 요 정도까지는 모양을 좀 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에 자, 요거 2인 소파 그려봤고요. 여기에 이제 소파 테이블 같은 것들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 테이블은 뭐 1000도 있고 1200도 있고 뭐 주문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네, 살짝 조금 더 작게 그립니다. 그래서 그려보겠습니다. 900에 400 정도로 그리겠습니다. REC. 자, 900, 400. 그래서 900, 400 그려주시고, 자, 무브로 여기 가운데 딱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갖다 놓으시고, 여기서 100 떨어뜨려 주세요. 여기서 100. 이렇게 100 떨어뜨려 주시고, 자, 여기서 4인 소파라고 하면 뭐 이렇게 미러 하나 해보겠습니다. 미러. 그래서 이렇게 배치할 수가 있겠죠. 자, 2인 소파 두 개가 이렇게 배치돼서 카페에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뭐 사각형 써도 됩니다. 사각형 써도 되는데 뭐 그냥 모양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F 엔터. 살짝 이렇게 모양 주도록 해 보겠습니다. 사각형 있으면 그냥 사각형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특별히 사정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안쪽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한 20 정도 가구 보조선은 항상 주도록 합니다. 한 줄만 가지고는 좀 허전하니까 살짝만 좀 두께만 살짝 입체감만 좀 주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얘입니다. 자, 이쪽에다가 지시선을 좀 빼시고,
자, 지시선 빼시고 여기 여유치수 앞으로 여유치수 얼마? 100 줍니다. 여유치수 100 줍니다. 여유치수를 항상 10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유치수를 줄게요. 그래서 여유치수 이제 앞으로 가구와 가구 사이는 100 정도는 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소파 한번 그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냥 팔걸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요즘 팔걸이 없는 자코모류 이런 것들이 많은데 팔걸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냥 모양이니까 모양. 자, 클릭하고 대각선 찍고, 자, 바깥쪽으로 100 안에 있는 거 잡고 델리트. 그 다음에 여기 잡은 다음에 이렇게 직교로 200. 그 다음에 트림으로 이렇게 지워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둥근 모서리 하겠습니다. F 엔터 모서리, 이렇게 모서리. 여기 끝에는 안 하고요. 여기 앞쪽만 요렇게 모서리 F 엔터 이렇게 약간 모양을 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쪽도 마찬가지로 둥근 모서리를 하나 요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요런 느낌으로. 여기 뒤에는 안 하고 여기만 좀 요렇게 모양을 좀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셋 20. 그래서 20 이렇게 줍니다. 20 이렇게 주시고, 여기도 20 이렇게 주시고, 얘도 모두 가구 보조선 정도 굵기로 바꿔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이런 4인 소파 들어가면 다리를 뻗어야 되잖아요. 리클라우드 소파처럼. 이렇게 리클라우드 소파 같은 경우가 이제 단추 누르면 이렇게 쫙 펴지는 거 얘기하는 거고, 그죠? 이렇게 들어 누울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런 거 말고 여기 다리를 뻗을 수 있도록 스툴 같은 게 이제 선택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툴을 좀 갖다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에 500 REC 500,500. 얘는 F 엔터. 그 다음 폴리곤 해줄게요. 폴리곤 눌러주시고 반지름 값을 한꺼번에 50으로 주시면 한방에 되겠죠. 그 다음에 여전히 옵셋 20. 그래서 가구 보조선 정도 살짝 주시고, 가구 보조선. 그 다음에 얘를 뭐 왼쪽이나 오른쪽에 붙이겠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붙이시면 되세요. 그럼 얘가 이제 스툴이 되는 거예요. 스툴. 그 다음에 900에 400 정도의 소파 테이블을 갖다 붙이겠습니다. REC 900,400. 자, 여기 가운데 잡고 여기 두 번째 소파 쿠션에 갖다 붙이신 다음에 얘는 한 100mm 정도 여유치수 100mm 여유치수 주시면, 여기 둥근 모서리 하지 않겠습니다. 둥근 모서리 하지 않고 거꾸로 가구 보조선 20만 주시고,
가구 보조선 20 정도 주시고 유리해치 유리라고 가정을 하고 유리해치 줘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돼요. 뭐 유리해치 정도 뭐 유리다 가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치선으로 좀 더 흐리게 바꿔줍니다. 뭐 요런 것도 쓸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파의 옆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거 안 넣던데 옆에 보시면 이제 거실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실등. 그래서 그런 거실등 같은 것도 표현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물 보시면 플로어 스탠드, 플로어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이런 등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옆에다가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나 뭐 오른쪽에다가 뭐 등이 있다라고 가정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뭐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서클C, 그래서 반지름 200, 지름 400 정도도 되게 큰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 200, 그래서 요 정도 크게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 옵셋 20, 두께를 좀 주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받침대나 전구 같은 거를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여기 선에 갖다 대시면 여기 센터가 찾아집니다. 센터 찾고 반지름 뭐 50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십자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바깥쪽과 안쪽을 잡고 얘 모두 가구 보조선 정도 그려줍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시선 좀 빼겠습니다. 지시선을 빼서 적겠습니다. 얘 플로어 스탠드 또는 플로어 라이트 이렇게 쓰겠습니다. 플로어 라이트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플로어 라이트라고 저희는 통일해서 쓰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통일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 라이트라고요. 이런 것들 배치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요거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해보겠습니다. 제가 거실을 하나 이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뭐 아파트 찾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파트 하려고 아파트 무시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뭐 아파트 하려고 여러분 인테리어 배우는 게 아니니까 고급 뭐 빌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택 인테리어 같은 것들 하실 거니까 리빙 룸 인테리어 좋습니다.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AI 시대에서 없어지는 직업군들이 굉장히 많은데 단순 오퍼레이터 직업군들은 다 없어질 겁니다. 5년 안에 여러분들 직업은 안 없어져요.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리빙룸 예. 자,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좀 자, 거실인데 이런 걸 가드닝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가드닝이란 용어 썼는데 이런 걸 이제 가드닝이라고 합니다. 중정은 아니고 실내를 이제 정원처럼 꾸미는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디테일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조경학과 있으신가요? 뭐
조경학과 있으신 분들은 뭐 이런 것들 많이 잘 알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 이제 가드닝이란 명칭 알려드리는 거예요. 명칭 알겠죠? 이런 걸 이제 가드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중정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중정은 외부와 내부를 안쪽으로 연결한 겁니다. 자, 이런 거 해볼게요. 이미지가 잘 나왔는데 오늘은 또 서치가 또 좀 다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실 쪽에 레벨이 있습니다. 계단이 있어요. 실내에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알겠죠? 이 계단 아래로 내려가서 소파를 좀 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레벨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파를 배치하려고 해. 소파를 이렇게 배치하려고 합니다. 이거 적절한 거를 좀 이미지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없으니까 제가 잠시만요. 보시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거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보고 금방 됩니다. 어디 보자. 자,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이쪽입니다. 이쪽. 자, 이쪽에 보시면 계단 쪽으로, 거실 쪽으로 가서 아래로 내려가죠. 그죠? 레벨이 있습니다. 있죠? 요거예요, 요거. 잠깐. 요 부분 그려보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레벨이 있어. 요 레벨에서 이제 우리가 아래로 레벨 만드는 거야. 알겠죠? 계단 한 2칸, 3칸.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우리 천창 표현을 안 했구나.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단 구성을 좀 해야 되니까 이쪽에다가 붙박이 소파를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실에서 이제 레벨이 존재했을 때 표현 방법을 같이 해보고 이 소파를 배치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공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좀 위치를 이렇게 잘 옮겨주시고, 얼마일까요? REC 잠깐만 좀 볼게요. 한 6,000, 지금 이 공간에서는 한 7,000에 4,00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REC 바닥을 하나 만들게요. 7,000, 4,000. 오케이, 요런 이제 공간에 이제 레벨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폭파해 주세요. 폭파 X. 여기 폭파 X 해주시고, 이쪽에 계단이 한 3칸 정도 계단으로 내려간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계단을 밟을 때 발바닥 있죠? 그 발바닥이 닿는 곳을 디딤판이라고 합니다. 디딤판 간격을 300으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옵셋 300. 그래서 여기서 300, 이렇게 두 칸, 네, 이렇게 2칸 정도만. 한 칸만 더 줄까요? 옵셋 300. 연습 삼아서 해보려고요. 됐어요. 이렇게 3칸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렇게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요거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